발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경매 지금 부동산 경매를 검색해 보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 주거용만 봤을 때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자, 주거용 뭐예요? 아파트, 주택, 다가구, 다세대, 근린주택까지 포함해서 총 진행 물건이 6천 건이 넘어요. 전국에 6천 건이 넘어요. 자, 처음엔 저는 주거용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경험이 없고 그나마 황금성이 좋은 게 주거용이니까. 그 중에서도 뭐예요? 아파트 또는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놓을 수가 있고 또 매매가 되고, 충분히 그렇게 내가 가격만 좀 잘 맞추면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물건부터 하자. 저도 이렇게 시작했고요. 빌라부터 시작했고,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도 하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갔던 거예요. 이런 물건만 해도 6천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상한 거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상가를 한다, 처음부터 무슨 뭐 토지를 한다, 처음부터 뭐 공장을 한다, 처음부터 지산을 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내가 실력이 좋아도 일단 내가 이쪽 분야에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주거용 물건으로 최소한 3개 정도는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넘어가던가 하자. 예, 차근차근 단계별로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지금 매각 물건이 한 13,000건 정도가 돼요. 그 중에 절반이 이런 주거용 물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오늘 제가 이제 권리 분석 말씀드릴게, 이 주거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에. 이 주거용만 하셔도 물건 수가 너무나 많고, 이 물건들 6,000건 중에 돈 되는 물건을만 찾아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뭐하러 내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해. 근데 항상 성적이 안 좋아. 걔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저예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공부하고 있는 거야. 예.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연락에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시험에 나오는 거를 먼저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지엽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도 일단은 돈이 될 만한 안전한 그나마 황금성이 좋은 그런 주거용 물건부터 일단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가를 하시든 공장을 하시든 토지를 하시든 넓혀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경매 물건 분석의 기본 4단계. 여러분들 경매 물건 분석할 때 어떤 분석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본인들이 하는 방식. 나는 어떤 분석을 어떻게 한다. 저는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할 때 부동산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본질. 모든 부동산의 본질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동산의 본질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입지잖아요. 모든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당장 팔아먹든 안 팔아먹든 일단은 입지가 좋아야, 예? 뭐 팔아먹든 임대를 놓든 뭐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못 판다,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져가더라도 입지가 좋은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입지 분석이 돼야 돼요. 입지 분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입지 분석 어떻게 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입지죠. 입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자리 많은 데들은 어때요? 일자리 많은 지역들은 집값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일자리 많은 데가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있거나 LG가 있거나 하이닉스가 있거나 뭐 이런 쪽은 비싸잖아요, 집값이. 직장이 많은 쪽 어디가 많아요? 제일 강남이 많죠. 그리고 광화문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여의도 금융회사가 많죠. 다 비싸잖아요. 자,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근데 너무 비싸. 그러면 일자리로 통하는 교통이 좋은 지역 있잖아요. 교통을 통해서 그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값도 비싼 거예요. 입지가 좋은 거예요. 그쵸? 몇 호선이냐에 따라 다르죠? 2호선이냐? 7호선이냐? 3호선이냐? 9호선이냐? 어느 역세권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입지에?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입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일단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뭐 권리 분석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좋은 물건, 돈 될 만한 물건을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상권도 있겠죠. 근처에 상권이 잘 갖춰져 있어. 그럼 당연히 집값이 비싸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필드가 바로 근처에 있어. 근처에 뭐 스타벅스가 바로 코앞에 있어. 뭐 이마트가 근처에 있어. 뭐 백화점이 근처에 있어.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상권들.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 신고 가서 스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 학군. 학교 가까우면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 학교 가까운 곳에 보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환경. 환경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한강, 뭐 호수, 뭐 공원,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부터 봐야 돼요. 이런 거 어떻게 봐요? 지도를 보면 되겠죠. 지도. 예, 지도를 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워낙에 뭐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사이트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찾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분석이 있어요? 권리 분석이 있겠죠 또. 자, 입지가 너무 좋아. 근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거야. 그러면은 인수냐, 뭐 인수 금액이 너무 많아. 뭐 인수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하면 안 되겠죠? 요거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하겠죠.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권리 분석에서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하면 안 되니까 권리 분석도 당연히 해야겠죠. 자, 입지도 좋고 권리도 좋아. 하자가 없어.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요? 시세 파악도 해야죠. 시세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입지 좋아. 권리 분석 하자 없어.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얼마를 써야 돼? 3억짜리를 내가 4억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고, 나아가서 과거 시세부터 현재까지 오는데 어떻게 흐름이 왔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어떤 금리나 심리상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석까지가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좋은 입찰가를 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폐차했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후회 없는 금액을 써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낙찰을 받든 폐차를 하든 후회 없는 금액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낙찰 받았는데 막 걱정을 해. 그럼 뭔가 그 금액에 확신이 없었던 거지. 네. 저도 처음에 그랬고 두려운 거야. 갑자기 어떻게 돼?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왜 나 혼자 들어갔지? 왜 단독이야? 네. 근데 내가 철저하게 시세 분석이 됐고 입지 분석, 권리 분석이 됐고 했다면 그 금액에 확신이 생기고 낙찰되면 행복해야죠. 폐찰돼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입지 분석, 권리 분석, 시세 분석까지 했어. 그 다음에 무슨 분석이 돼야 돼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요. 아파트만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익성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시세 썼어. 근데 이 금액이 이제 정말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 금액을 받았을 때 세금이 어떻고, 취득세가 어떻고, 법무비가 어떻고,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 대출이 나온다면 얼마까지 나올 것이고, 금리는 몇 프로고, 중도수 수수료는 몇 프로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시세에 이거를 당장 팔았을 때는 비용 포함해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남겠네, 세후. 또는 내가 이걸 2년 가져갔을 때 지금 전세를 놓으면 얼마가 들어가네, 2년 후에 만약에 얼마 팔았을 때는 얼마가 남네, 당장 파는 게 좋을까, 한 바퀴 돌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월세를 놓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계산을 안 해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계산을 안 해보고 경매를 하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잘못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입지를 안 봤어. 그러면은 매매 임대가 안 될 수가 있죠. 앞으로 시세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권리 분석이 잘못됐어. 그러면 큰 어떤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도 있겠죠.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시세 분석이 잘못됐어. 그럼 엉뚱한 금액을 써가지고 뭐 폐차라거나, 그나마 다행인데 폐차라면 낙찰받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낙찰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손실이 날 수 있겠죠. 다 잘했는데 수익성 분석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대충 머릿속으로 얼마 이렇게 하면 얼마 남겠지라고 그냥 낙찰 받은 거예요. 나중에 다 털어보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났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껏 고생해가지고 명도하고 뭐하고 인테리어하고 다 했는데 팔았는데 마이너스야. 수익성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요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야 잃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는 투자잖아요. 내가 잃으려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해요. 경매를 뭐하러 해요. 최소한 그래도 못 벌더라도 손해는 안 나야지. 네, 손해는 안 나야지. 근데 경험치를 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는 안 나야죠. 그쵸? 요렇게 한번 물건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